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과학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절차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실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닭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 그렇죠, 쌀을 먹고 있죠. 에이크만은 쌀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각기병이 질 낮은 쌀에 결핍되어 있는 영양분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백미에 각기병에 필요한 영양분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비타민 B1의 성분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게 되면서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각기병은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지각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입니다. 전형적인 티아민 결핍증은 정제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근육이 되게 얇죠. 근육 위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치료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자, 에이크만은 어느 날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닭이 절대 나으면 안 되는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 닭이 나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치료되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환경을 조사했더니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잠정적인 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설 설정은 문제의 잠정적인 해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크만은 닭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백미만 먹이고요. 다른 한 무리는 현미만 먹이면서 각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운동장이라든지 닭의 종류는 동일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구 설계는요,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이고, 탐구 수행은 이렇게 계획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는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와 같은 것, 그리고 가설 설정, 실험, 자료 해석, 토의, 조사 이러한 과정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기초 탐구 기능이라고 합니다. 에이크만의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에이크만은 백미만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미만 먹인 닭은 건강했고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주었더니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을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료를 어떠한 경향이나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분석 및 해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와 가설이 일치를 한다는 사실을 에이크만은 발견을 했죠.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현미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실험 결과가 맞게 안 나왔다고 하면은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론과 일치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처음에 가설과 다른 가설로 수정을 해서 탐구를 해야 되겠죠. 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현미에 들어있는 각기병 치료 물질이 비타민 B1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많은 관찰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 결론을 일반화, 즉 원리 및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학적 탐구 과정 중 에이크만이 현미의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금 잠정적인 답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문제인식이었습니다. 문제인식은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갖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가설 설정입니다. 문제에 잠정적인 해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자료로 모으고 어떤 경향이나 규칙성이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론 도출입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탐구를 통해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론 도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가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가설 설정을 세운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을 한 다음에 새로운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될 점은 결론 도출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가설이 틀린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가설과 다른 가설로 수정한 뒤 꼭 탐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 결론을 땡땡할 수 있다. 그렇죠. 결론 도출 다음에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땡땡은 문제에 대한 예상한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리 잠정적인 답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설 설정이었는데 여기선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가설을 처음과 다르게 수정을 한 후 다시 탐구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과학적 탐구 방법 중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을 품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문만 품었고 잠정적인 해답을 얻진 않았죠.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다음은 과학적 탐구 방법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각 교과서마다 표현이 살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문제인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었고요. 탐구 설계를 한 다음에 탐구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을 먼저 한 다음에 분석 및 해석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원리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을 일반화라고 했었습니다. 꼭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탐구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